내가 나중에 망하더라도 혹은 사람을 한 명 잃더라도 나한테는 정말 큰 기회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뚜껑 열리게 많은 빨래를 시작해볼게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언니. 저는 올해 28살이고 직장 다니면서 네일아트 자격증을 따고 나름 제가 손재주가 있는 편이라 언젠가는 제 샵이랑 아카데미를 같이 해보고 싶어요. 4주에 제가 누군가를 가르치는 운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집에 돈이 없어요. 저를 도와줄 형편뿐만 아니라 아빠가 벌려놓은 게 하도 많아서 빚만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일샵 을 혼자 시작하기엔 너무 막막하고 지금 회사 다니는 것도 너무 힘들고 이렇게 계속 사는 게 맞나 싶을 때쯤 저한테 기회처럼 느껴지는 일이 생겼거든요. 네일을 배우면서 알게 된 동생이 있는데 저보다 1살 어리고 진짜 착하고 밝아요. 곱게 자란 게 느껴지고 어렸을 때 아이돌이 꿈이었다는데 그걸 못해서 연예인 네일아트를 해주고 싶어서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계기도 너무 귀여웠고 엄마가 학원도 보내주고 옆에서 계속 밀어주는 느낌이라 말할 때마다 그냥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았구나 그게 느껴지는 동생이었어요. 제가 언젠가는 샵을 차리고 제 일을 하고 싶다라고 말을 했더니 너무 멋있다고 같이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그 동생이 손재주는 제가 봐도 크게 없는 편이거든요. 대신 그 친구 어머니가 투자를 해줄 수 있다고 저는 그 말이 그냥 하는 말인 줄 알았어요. 근데 진짜로 한번 만나자고 해서 같이 밥을 먹었거든요. 우리 애가 혼자 커서 그런지 우리 지혜가 이렇게 믿고 의지하는데 한번 둘이 잘해봐. 내가 자네 얼굴 보고 얼굴을 보니 관상이 좋아. 자기 믿고 투자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돈은 우리가 다 낼 테니 대신 둘이 5대5로 해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솔직히 저한테는 살면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할 너무 좋은 조건이고 이런 기회가 또 올까 싶어서 잡고 싶은 마음은 큰데요. 주변에서 친구들이 다 말리더라고요. 친구랑 동업하면 결국 깨진다. 거기에 돈까지 끼면 더 위험하다. 너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요. 저는 아직도 고민이에요. 이게 저한테 진짜 기회 같기는 한데 나중에 후회를 크게 하면 어떡하죠? 엄마 아빠한테 말해봤자 도움이 하나도 안 줄 것 같고요. 언니라면 이런 상황에서 이 동업 하실 것 같나요? 라고 사연이 왔습니다. 야, 회사 다니면서 그거 이거 네일아트 하는 게 쉬운 게 아닌데 의지간히 고생했겠다. 엄마 아빠한테 얘기해봤자 도와줄 것 같지도 않고 주변 친구들이 이제 뜯어 말리니까 저한테까지 사연이 온 것 같은데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우리 동상이 이거 마인드만 살짝 바꿔 먹으면은 본인한테는 다시 없을 기회가 맞아요. 저도 예전에 이제 세미 동업을 해가지고 안 좋게 끝낸 적이 있기도 하고 주변에서도 다들 경험이 있으니까 동업하지 말아라 라고 말을 많이 해줄 텐데 근데 이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 자기한테는 기회가 맞아. 근데 어떻게 마인드를 고쳐 먹어야 되냐? 어머니께서 아니면 그 동생분이 동업이라는 워딩을 사용을 했지만 동업으로 보면 안 돼요. 돈 된 사람이랑 자기야랑 동등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순간 겁나 벌어져. 근데 더 이상은 친구 혹은 뭐 아는 동생, 착한 동생 그렇게 보면 안 되고 이 사람들은 투자자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본인 정신 건강에 훨씬 좋을 거예요.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그분들께서 자본을 요거를 투자를 안 한다 그러면 난 절대 안 하지. 동업 안 하죠. 왜? 그 동생 봐봐. 사회 경험 없지. 실력 없지. 정서적 독립 안 됐지. 경제적 독립 안 됐지. 없다. 4개 다 없어. 그 친구는 이제 우리 자기야가 보기에도 자랐어. 곱게 자랐어. 온실 속의 화초로서. 어렸을 때 꿈이 또 어머 세상에 아이돌이야. 요거는 조금 빼꼬름하는 이쁜가 보죠. 네일아트 학원 다니면서 만난 것 같고 나이가 27살이라고 했는데 그 동생은 아직까지 뭐 사회생활이라든지 자기 손으로 일을 해본 적은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우리 자기야랑 뭐 했던 얘기들을 미주알 고주알 엄마한테 얘기를 하는 성격인 것 같아요. 물론 엄마랑 사이 좋은 게 나쁘다는 건 아니야. 저도 엄마랑 사이는 좋아요. 근데 그거랑 별개로 20대 후반인데 그 뭔가 정서적으로든지 경제적으로든지 부모한테서 이 독립이 안 되어 있다? 거기다가 투자처가 엄마다? 그러면은 엄마가 그날 삔또가 약간 상하거나 아니면 딸내미가 와가지고 엄마 나 오늘 너무 힘들었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대댄지야. 손바닥 뒤집듯이 사업이 산으로 갈 수도 있고 달로도 갈 수 있어요. 오늘 조금 매출 좋았으면은 역시 내가 사람 보는 안목이 있어 관상이 좋다고 했잖아
이랬다가 어느 날 매출이 좀 안 좋아. 너는 뭐 하는 거니? 내가 돈 다 대줬는데. 어우, 이럴 바에는 내가 우리 지혜 여기 안 넣어놨지. 우리 지혜 아이돌 되랜데. 물론 최악의 상상이긴 하지만 아마 시간이 지나면 내가 가족 회사에 끼어있는 그런 가족 같은 기분이 들 수도 있어. 거기다가 총괄 결제자가 왕이 자기 친구 그 동생이 아니라 어머니예요. 동업을 셋이서 한다고 보면 돼. 나중에 이제 이 사업이 정말 잘 됐어. 그래서 아카데미도 하고 수강생도 늘고 규모가 커지잖아요. 5대5 이거 되게 커요. 여기는 또 2명이야. 이거 되게 쌀벌해질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솔직히 돈을 낸 쪽, 투자를 한 사람이 실권을 잡는 거는 이거는 무시를 할 수가 없어. 그러면 우리 자기야가 마인드를 고쳐먹고 그거를 받아들여야 돼요. 왜냐면 우리 자기야는 지금 기술은 있고 의지는 있는데 자본은 없어. 돈은 없는 상태잖아요. 근데 어떻게 봐봐? 자기도 실무 경험은 없어. 밖에서 오프라인에서 현피로 고객이랑 1대1로 마주한 적은 없단 말이야. 이게 머릿속에 꿈으로 그려놓은 거랑 내가 막 이렇게 손기술이 좋아서 잘 하는 거랑 밖에 나가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1대1로 현피를 뜨는 거랑은 너무 다른 내용이에요. 제가 또 너무 쌍스럽게 막 현피 뜬다 이렇게 야차 뜬다 이런 단어를 사용을 했지만 이게 제일 힘든 게 1대1로 만나는 거야. 그럼 우리 자기야는 내가 지금 남의 돈으로 이거를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 개꿀 기회다. 내가 나중에 망하더라도 혹은 사람을 한 명 잃더라도 동생을 잃더라도 나한테는 정말 큰 기회다. 왜냐면 자기야 상황에서 솔직히 무자본 창업은 불가능하잖아. 대출을 알아볼 수도 있겠지만은 뭐 직장 다니면서 지금 막 시작하면서 어디서 대출 끼고 시작하고 결혼도 아직 안 했는데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마인드만 이거는 동업이 아니라 그쪽이 갑이다. 투자자다.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으면 초기 창업 리스크가 제로야. 근데 투자자가 있어서 바로 샵이랑 아카데미를 같이 한번 테스트로 굴려볼 수 있는 기회를 얻었어. 흔한 기회 아니죠. 그러면 이거는 할지 말지를 고민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할지를 고민을 잘해야 돼요. 어머님이랑 한 번 더 만나요. 그리고 그때 계약서를 딱 자기야가 먼저 초안을 작성을 해서 보여줘야 돼. 이제 그분의 따님께서는 온실 속의 화초로서 공주처럼 자랐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야가 이렇게 계약서 딱딱해서 작성해서 주잖아요. 그러면 그게 되바라져 보이는 게 아니라 되게 신뢰가고 믿음 갈 수 있어. 이것 봐. 내 딸한테 없는 면모가 있잖아. 둘이 꼭 붙여놔야겠다.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계약서에 뭔 내용 들어가야 돼? 둘이 그 동생이랑 역할을 완전히 분리를 해야 돼요. 둘 다 똑같이 앉아서 이거 아트 하고 있으면 안 돼. 왜? 그 동생 아트 못 하잖아. 솔직히 까놓고 끼는 없다며. 그러면 우리 자기야가 기술 쪽으로서 아니면은 나중에 아카데미 교육하는 걸로써 그리고 고객 관리까지는 자기야가 가져가서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친구한테는 뭐 시켜야 돼? 마케팅 아니면 예약하는 거. 그리고 오프라인이니까 실질적으로 뭔가 운영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로 이렇게 해서 둘이 서로 잘하는 거 분배를 잘해야 돼. 둘이 똑같은 거 하면은 이거는 100% 싸움나. 시간 문제야. 또 둘이 실력 차가 있기 때문에 예약 손님이 분명히 한 사람한테만 몰릴 거예요. 그러면은 또 그 다른 동생이 엄마 나 진짜 이거 적성에 안 맞는 것 같아. 나한테는 사람들이 예약을 안 해. 멘탈 나가가지고 엄마한테 쪼르르 가서 얘기를 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 동생이 잘하는 게 뭔지를 빨리 캐치를 하고 역할 분배를 확실히 하고 그거를 그 계약서 안에다 꼭 적어요. 그리고 솔직히 나라면 5대5는 안 할 것 같아. 5대5는 절대로 안 하고 6대4. 물론 내가 6이고 그 동생이 4. 그 대신 그 어머님이 투자해준 돈 같은 경우는 빚으로 치고 운영을 하면서 어머님한테 그걸 다 갚아야죠. 왜냐면 그 동생은 솔직히 아예 기술이 없는 상태다라고 봐도 무관하잖아. 상대방 기술이 없는데 5대5? 이거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기야가 이거 나한테 너무 불리한데?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어. 그래서 나는 6대4도 한번 질러볼 만하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언젠가 이게 커지고 서로 꿈꾸는 게 다르기 때문에 갈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둘이서 이제 탈퇴할 경우에 탈퇴 시 이 지분을 어떻게 정리할 건지 그리고 투자금 회수하는 거는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수익 분배는 어디까지 세금 떼고 어느 분야까지 어떻게 할 건지 제일 중요한 거는 실무에 대해서는 부모가 개입하는 거를 조금 적게 해야 된다. 이거 꼭 넣어. 근데 이 계약서를 쓰는 과정에서 뒤틀려가지고 관계가 깨졌다. 맨날 큰 소리가 나온다. 땡큐야. 시간 아껴준 거야. 말해 뭐해. 봐서 뭐해. 그래도 한 번쯤은 어머니 하면서 비유 살살 맞춰가면서 계약서 잘 써서 시도는 해볼만 하다. 그냥 내가 어머님이라는 투자자가 생겼는데 일은 많이 안 하지만 착하고 곱게 자란 누군가가 낙하산으로 와서 그분까지 내가 모신다라고 생각을 하고 경험을 쌓는 기회로서 이거를 갖는다? 나는 나쁘지 않다고 봐요. 그리고 기왕이면은요
바로 오픈을 때리는 것보다 둘이 같이 다른 샵에 취직을 한번 해봐요. 2, 3개월은 둘이 같이 일을 해봐. 둘이 돈도 같이 벌어보고 실무를 경험을 해보고 아 얘가 사람은 참 착하고 좋았었는데 일을 같이 해보니까 이런 케이스가 있네. 이건 안 되겠네. 아니면 이건 좋네. 이거를 다른 데 취업을 해서 한번 느껴보라는 거야. 동업을 떠나서요. 사람 관계가 둘이 놀 때는 되게 좋았고 정말 착한 애고 근데 그 사이에 돈이 끼잖아요. 관계가 바뀔 수가 있어. 그래서 이거는 세 분이서 잘만 하면은 우리 자기한테는 정말 좋은 기회고요. 잘못하면은 인간관계랑 돈을 조금 날릴 수 있는 그런 일이 될 것이다. 근데 나는 사람을 잃을까봐 무서워서 뭔가를 도전을 하지 않는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 분명히 샵을 도전을 했다가 깨질 수 있어. 망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얻는 게 분명히 배우는 게 있을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남의 돈으로 배울 수 있다? 난 무조건 하지. 뭔 말인지 알겠죠? 파이팅! 뚠뚠뚠뚠뚠뚠 가는 길에 구독 눌러줘. 뚠뚠뚠뚠 가는 길에 구독 눌러줘.